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렇게 냉온탕이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요즘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청약 취소, 아파트 사업 취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 핵심지의 집값은 또 사겠다고 줄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기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렇게 냉온탕이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지으려던 아파트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뉴스 접하셨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어제 발표됐던 금리 동결, 최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금리와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청약 취소, 아파트 사업 취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려왔던 소식은 동탄에서였죠. 그렇게 잘 나간다는 동탄에서도 요즘 사업 취소가 나오는구나 좀 놀랐습니다. 어디였냐면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C28블록 주상복합입니다.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바로 화성 동탄이 C28블록 리젠시 빌란트 아파트 2027년 10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틀린 얘기가 돼버렸네요. 여기가 입지가 동탄에서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상 동탄 이신도시의 가장 외곽쯤에 있는 곳이긴 해요. 리젠시 빌주택이 땅을 낙찰받아서 사업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여기가 사전 청약을 2022년 10월에 했습니다. 전체 119가구짜리인데 108가구 사전 청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형은 좀 컸습니다. 전용 면적 101제곱, 104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당시 추정 분양가가 6억 5천만 원, 6억 7천만 원 이랬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안 좋았습니다. 101제곱이 1.3대 1 정도, 그리고 104제곱은 1대1을 넘기지 못했어요. 2022년 10월이면 언제냐? 이때가 집값이 정점을 찍고 훅훅 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폭씩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기로 접어드는 국면의 초입이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심상치 않을 때였죠. 아마 당첨이 되고도 포기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2년이나 지났으니까 미루고 미루던 본청약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업 취소를 결정한 거죠. 사전 청약을 받았던 분들은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분양가가 높긴 높았습니다. 유명 브랜드도 아니고 단지도 완전 소형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야 들어갈 만한데 그렇게 저렴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한번 근처 시세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근처에 지어진 단지들은 대부분 이제 임대거나 아니면 지어진 지 얼마가 안 돼서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볼 그린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 요건데, 여기가 이제 84제곱의 실거래가가 최근에 5억 1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C28블록은 101제곱 추정 분양가가 6억 5천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그 사이에 공사비도 올랐을 테니까 확정 분양가는 아마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나아진 지금 본청약을 강행했어도 완판을 장담하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했겠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또 파주운정 신도시 3지구에서 GTX-A의 기점역이죠. 운정역 진짜 코앞 땅에 지으려고 했던 주상복합 사업이 또 취소됐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GTX-A 운정역이 들어설 곳인데 요 옆에 보이는 3블록, 4블록 여기입니다. 주상복합 용지 3블록과 4블록이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파주가 동탄에 비해서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역세권에 여기는 보시면 이제 두 개 블록 다 합쳐서 가구수가 거의 1000가구 정도 되는 950가구 정도 되는 단지였어요. 여기는 2022년 6월에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추정 분양가는 5구가 4억 5천만 원, 84가 6억 4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경쟁률 상당히 높았어요. 3블록이 45대 1, 4블록도 거의 2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여긴 땅을 DS네트웍스라는 시행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엔 사업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었죠. 인천 영종국제도시입니다. 위치가 여기인데 주상복합 RC 3블록이고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영종국제도시고 이쪽으로 이제 공항철도가 지나는 그런 입지에 있는 곳인데, 여긴 사전 청약을 했던 곳은 아니지만 대형 건설사죠. 동부건설이 땅을 낙찰받아 1300가구짜리 아파트 사업을 준비 중인 곳이었는데 동부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 땅이 낙찰가가 3천억 원이었는데 10%인 계약금 300억 원을 무려 포기하면서요. 사업해서 이익은커녕 손해날 게 300억보다 많다고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외에도 인천 가정 2지구, 경남 밀양 부국지구 등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업 주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제각각이겠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어려워서 사업이 취소된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곳들 최근 부동산 업계가 맞닥뜨린 안 좋은 시나리오들의 종합판입니다. 땅을 낙찰받긴 받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한 경우.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낫죠. 그 정도 손실을 감수할 체력이 있으니까요.
또 땅을 낙찰받긴 받았는데 PF를 못 일으킨 경우, 그러니까 돈을 아무도 안 빌려줘서일 수도 있고요. 또 그래, PF는 해줄게. 근데 금리 20%야. 뭐 이러면 당연히 사업비 높아지고 사업성은 안 나오죠. 공사비 줄이면 건설사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다 안 하려고 하겠죠. 시공사 못 구해서 취소되는 경우. 자, 뭐 그렇다고 분양가를 높이자니 지금 말한 지역들의 집값이 그 정도 받쳐주면 모르겠는데 아니죠. 결국에는 미분양의 우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단계별로 모든 시나리오들이 전국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곳은 아닙니다. 바로 서울. 자, 여러분 고개를 잠깐 돌려서 서울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도 강남을 한번 봅시다. 곧 나온다는 레미안 원펜타스 평당 분양가가 6,700만 원을 넘습니다. 84제곱 가격이 2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청약할 분들 줄 서 있죠. 그 주변 시세가 어떤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미안 원펜타스는 여기 지어지는 단지죠. 근데 이 건너편에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주 유명한 단지가 있죠. 2009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오래된 단지인데 84제곱이 최근에 가격이 얼마였냐? 40억을 찍었습니다. 이게 무려 신고가입니다. 최근에 무려 신고가를 찍었어요. 여러분, 원펜타스라고 사업비 대출 금리 안 높고 공사비 안 높았을까요? 여긴 심지어 후분양을 했죠. 그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 비싸게 사줄 사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간 통계 기준으로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 한 주 만에 무려 0.24%가 올랐는데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1년 3분기 때보다도 높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무려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성동구인데 성동구는 무려 0.52%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쪽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송파구가 0.41% 올랐고 서초구 0.4%, 그외 뭐 용산도 0.36%, 마포도 0.35%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도 노원, 도봉, 강북 보시면 0.07%, 0.05%, 0.08%입니다. 강남 3구 마용성의 상승률로 한정하면 역대 최고의 폭등기였던 2018년 3분기 수준입니다. 근데 그때는 노도광도 같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강남 3구 마용성 나 홀로 다른 세상입니다. 서울 중심이 펄펄 끓으면 그 주변도 뜨뜻한 기운이 퍼져야 하는데 열전도가 전혀 안 되는 초특급 단열재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울 바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1년 반 동안 3.5%가 유지 중인데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라고 합니다.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정해서 보면 사전 청약 취소라는 안타까운 일, 그리고 PF 연착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해 보이지만 반대로 지금 금리에서도 로켓처럼 쏘고 있는 강남 집값을 보면 섣불리 인하했다간 폭등장이 와버리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제 이창용 총재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창용 총재의 답변입니다. 지난 5월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6, 7월 오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져서 유심히 보고 있고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하느니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 주택가격이 가계부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다. 여러분, 이 특정 지역 사실 뭐 수도권 전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뭐 마용성, 강남 3구, 강동구, 과천, 동작 이런 데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부동산 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닥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고 또 주 52시간이 확대되고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 기피로 자재비, 인건비는 급등을 했죠. 근데 여기에 금리까지 높으니까 집을 짓기 위한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금리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집 살 때 부담은 크다는 뜻이죠. 분양가도 올랐는데 대출이자도 부담이 되니까 이 가격에 집을 사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취소하고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금리라는 균형 안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와중에 서울 핵심지의 집값은 또 사겠다고 줄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기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당국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일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